응급처치법, 우리 가족 생명 지키기, 신생아 응급처치, 심장정지랑 기도폐쇄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심장정지,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로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을 배우실 거예요. 오늘 배우는 심폐소생술이랑 하임리히법은 영아기는 0에서 12개월까지만 해당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개월 이상부터는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진행해야 되고요. 시간이 된다면 거기까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강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생아 응급처치 전문 강사 박선우입니다. 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임상간호 석사를 땄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프리랜서 응급처치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프리랜서 강사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시간이 맞을 때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대표로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심폐소생술 대회에서 대상 수상을 했고, 유서리 간호학원에서 모성 아동 수석 강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오늘 산모님들이 배울 교육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이제 신생아 응급처치에서 첫 번째는 기도폐쇄,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정지, 이렇게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폐쇄는 사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더 많이 중요하고 더 자주 일어나는 거는 기도폐쇄예요. 잠시만요. 심장정지가 100명의 영아들한테서 100명의 영아 중에 심장정지 아기들이 2명 나타난다면은 기도폐쇄는 0에서 7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동안 한 번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3세 이상, 2세 이상부터는 사탕이나 땅콩 이런 것을 먹었을 때 기도폐쇄가 많이 돼서 병원 응급실에 많이 오고요. 그리고 산모님들이 지금 키우는 영아기, 즉 이제 신생아기 0에서 12개월 그 사이에는 분유나 모유, 그러니까 수유에 의해서 기도 폐쇄가 돼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도가 폐쇄됐다는 거는 기도라는 곳은 공기 기자를 쓰고 그리고 도로 도자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통로가 폐쇄됐다는 거는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 응급실까지 오는데 시간이 최대 20분, 뭐 정말 최소 10분, 최대 3, 40분까지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응급실로 오기 전에 응급처치가 진행되지 않으면은 뇌사 상태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응급처치를 꼭 배우셔가지고 응급실에 오기 전에 또는 119가 도착하기 전에 응급처치를 시행해서 이런 추후에 이제 후유증이 남지 않는 상황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폐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유나 모유에 의해서 이제 기도가 막혀서 발생을 하고요. 지금 신생아나 아니면은 영아기 때 어떻게 해서 분유나 모유가 기도가 폐쇄될 수 있냐 하면은요. 저희 성인은 음식물을 삼켰을 때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근육이 음식물을 잡아주지만 영아는 아직 근육이 발달이 덜 된 상태예요. 특히 신생아는요. 그래서 아기가 분유를 먹고 그대로 눕혀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음식이 위에 들어갔던 게 그대로 다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음식을 삼켰을 때 식도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식도로 들어가는 길 옆에는 기도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잘 삼켰다면 식도로 들어가지만 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기들처럼 이제 음식물을 잡아주지 못한다든지 그러면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성인일 경우에는 이제 기도로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사례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례가 걸렸을 때 기침 반사가 일어나면서 음식물을 빼주는 건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음식물 자체를 위에서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다량이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기침을 하더라도 폐로 이제 흡인이 되기 때문에 뭐 폐렴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많은 양이다 하면은 기도 폐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기 분유 수유하고 또는 모유 수유하고 나서 트름을 시키는 이유인 거고요. 트름을 어, 시켜야 되는 시기는 언제까지냐면은 아기의 위가 음식물을 잡아줄 수 있을 때까지. 근데 그거를 정확히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앉을 수 있는 6개월 정도부터 아이가 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트름 시켜주고 소화시켜주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토폐쇄의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영아기를 지나서 아기들 아니면 영아기에도 9개월만 돼도 아기들이 기어다니잖아요. 그때 땅콩이나 동전, 건전지 이런 것들을 삼켜서 병원에 오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땅콩은 되게 미끌미끌거려서 삼키면은 쑥 들어가요. 근데 이게 그냥 식도로 들어가서 이제 배변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이에 목에 막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콩은 아기 주변에 놓으면은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동전은 5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이 굉장히 작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그 50원짜리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더 작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전이나 건전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큰 건전지가 아니라 책에 이제 누르면 음악 나오는 책에 들어가 있는 건전지 그런 것도 이제 아기가 동그란 건전지 그거를 삼켜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건전지를 삼켰을 때는 막 식도랑 위가 협착이 돼서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 이제 책을 건전지를 갈아야 된다면 갈은 다음에 그 나머지 건전지는 꼭 폐기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영상으로도 보시겠지만 사탕이 정말 많이 목에 걸리죠. 이거는 아기를 키우는 동안 한 5집에서 한두 집 정도는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사고긴 한데요. 사탕을 먹다가 씹지 않고 꿀떡대가지고 기도에 걸리거나 뭐 이제 목에 걸리거나 기도 속에까지는 안 들어갔다 해도 삼키다가 목에 걸리면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서 이 사탕이나 건전지, 땅콩, 분유, 모유를 빼낼 수 있는지 그거를 오늘 배우실 거예요. 처치로는 하임리히법이라고 하는데 하임리히법은 사실 이제 하임리히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때 누군가가 기도에 목이 막힌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될까 하다가 복부에 압력을 팍 줬더니 음식물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의 이름이 하임리히고 본인이 이제 발견한 이 처치에 대한 이름을 하임리라고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임리법이고 복부를 압력해서 기도에 있는 음식물을 압력에 의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하임리이고 하임리는 두 가지인데요. 영아 하임리랑 두 번째는 영아 이상일 때 하임리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배울 거는 영아 하임리법을 배우실 거예요. 심폐소생술은 세 가지예요. 심폐소생술은 영아 심폐소생술 그리고 소아 심폐소생술, 성인 심폐소생술 이렇게 세 가지고 하임리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장 정지는 우리 아기가 심장 정지로 발견이 될 수 있을까? 네, 정말 희박하긴 하죠. 이거는 뭐 1000명당 1명 나타날까 말까 하는 이제 질환이긴 한데요. 영아한테 나타나면은 영아 돌연사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영아 돌연사는 사실 이제 많이 흔하진 않지만 올해 인천에도 영아 돌연사로 발견된 신생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들도 아기가 숨을 쉬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까지 마비가 되면은 이 심장 마비된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요.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아기가 숨을 쉬지 않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제가 교육을 다니면서 이제 막 물어보잖아요. 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119 요청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통계청에서 이제 통계를 돌려봤더니 초등학생들은 아빠가 심장 정지로 발견이 되면은 엄마한테 전화하거나 엄마가 발견이 되면 아빠한테 전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119에 신고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아기가 심장 정지인 상태로 발견이 됐을 때 119에 신고하기보다는 상대편 배우자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뭐 경비실에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쪼끔 119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 인식이 아직 우리나라는 잡혀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오늘 꼭 배워가셔야 될 거는 세 가지는 이제 무조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응급인가? 아닌가?'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응급 상황이다 싶으면은 119에 신고를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9에 신고를 통해서 이제 119에서 119에서도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다 되시거든요. 교육도 되고. 그래서 119는 저기 구급차는 출발을 하지만 119 요원이랑 상의하면서 응급처치를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이제 심장 정지가 됐을 때 심장 압박하는 방법 그리고 호흡을 넣는 방법 이거 오늘 꼭 숙지해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119에서 알려주더라도 저희가 실습이나 교육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면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같이 해 보면서 수업을 잘 들어 주시고 숙지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임리히법은 정말 5 초면은 기도 폐쇄됐던 거를 이제 응급 처치를 할 수가 있어요. 5 초면은요. 5 초면 사탕을 뺄 수도 있고 5 초면은 목에 걸린 건전지나 땅콩을 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임리히법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아 돌연사로 발생이 됐을 때 심장이 정지된 상태고 그러면 저희는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것까지 배울 거고요. 심폐소생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예요. 영아 심폐소생술, 소아 심폐소생술, 성인 심폐소생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아 심폐소생술은 영아라고 하는 거는 0인 거잖아요. 아직 1이라는 숫자를 갖지 못한 0이기 때문에 1에서 12개월까지가 영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소아는 1세 12개월 이상부터 1세부터 8세까지 소아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해야 되고 성인은 9세부터예요. 9세.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가면은 소아를 하기도 쪼끔 애매해요. 왜냐면은 8세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어 성인 9세부터 성인까지 요즘에는 근데 체격이 아이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성인 심폐소생술을 대부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거의 차이는 이제 영아 심폐소생술은 손가락 2개로 심장을 압박을 할 거고 소아 심폐소생술은 손 한 손바닥으로 이제 압박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성인은 양쪽 손을 이렇게 깍지 껴서 몸 체중으로 심장 압박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배우는 거는 영아랑 신생아, 영아에 대해서만 배우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도폐쇄랑 심장 정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네, 예방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폐쇄가 발생되는 상황은 이제 트름을 시키지 않고 분유나 이제 모유 수유 후에 바로 아기를 그대로 눕혔을 때 음식물이 꾸르륵꾸르륵 하면서 나올 수 있다. 입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 나오면서 기도로 막을 수 있다.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눕히지 않고 트름을 시키는 거겠네요. 그쵸? 그래서 트름을 시키거나 또는 수유 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분유 수유할 때도 그렇고 모유 수유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아기를 똑바로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놓은 상태에서 수유를 하면 안 돼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아기 엄청 추워 보이네요. 음. 그래서 똑바로 누워 있는 상태로 수유를 하시면 안 되시고요. 아기의 몸이 살짝 머리 쪽이 위로 가게 해서 중력에 의해서 음식물이 내려갈 수 있게 이 상태로 이 정도의 이제 경사 이 정도의 이제 각도로 수유를 진행해 주셔야 되세요.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 스스로 수유 금지 이렇게 써 있는데 스스로 수유 금지가 무슨 말이냐면은 셀프 수유라고 하면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수유를 왜 스스로 하게 하지?'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집에 가고 집안일이 많고 젖병도 없고 막 하면은 아기한테 이제 젖병을 꽂아 둔 상태로 집안일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아기가 어 이제 먹다가 구토를 하거나 뭐 잠깐 쉬고 싶은데도 우유가 들어가거나 하면은 기도가 폐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셀프 수유는 금지고 내가 만약에 셀프 수유를 하게 된다면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유 후에 꼭 트름을 시켜주는 거예요. 트름을 제가 이제 산모님들이 자주 연락을 주시는데 언제냐면은 저희 애기가 트름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트름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한 15분 정도만 세워서 수유 후에 세워서 이렇게 등을 두들겨 주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예. 방법은 다 괜찮지만 뭐 위로 해도 아래로 해도 다 괜찮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아기가 먹은 다음에 음식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기를 세워 주는 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아기가 이렇게 세워서 트름을 시키는데 꼭 하지 않았어도 아기가 수유하는 동안 공기를 많이 안 먹었으면은 꼭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꼭 하지 않고 음식물이 그냥 중력에 의해서 내려갔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15 분, 20분 정도만 세워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음식물을 내려주시면은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20분 동안 트름을 시켰는데도 잘 역류하는 아기라면은 역류 방지 쿠션을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신생아는 여기 위와 식도를 연결해 주는 여기 사이에 조임근 발달이 되지 않고 유아나 성인은 조임근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음식물이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닥에 삼킬 수 있는 물건들은 치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뭐 9개월 그때부터 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신생아들이 되게 빨라요, 영아들이. 그래서 한 6-7개월 돼도 뒤집고 뭐 기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바닥에 아기들이 삼킬 만한 물건이 있으면은 치우면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땅콩이나 동전 아니면은 이제 건전지 이런 것들은 필수로 치워야 한다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 크게 이제 두 번째 심장 정지, 영아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요. 영아 돌연사였을 때 이제 확률이 되게 높았던 게 뭐냐면은 부모와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경우 영아 돌연사가 발생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른이 자면서 잠결에 아기의 얼굴에 팔을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가슴에 뭐 다리나 팔을 올렸을 때 아기의 복부가 눌리니까 호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저도 지금 이제 9 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가끔 같이 자다가 팔을 올려 놓으면은 아기가 너무 아기는 아니지만 배에 되게 무게가 실리면서 좀 '숨쉬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신생아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잠결에 설마 뭐 부모가 아기를 누르겠어 하시겠지만 잠결에 또는 모유 수유 진행하다가 막 잠드는 경우 내가 모르고 너무 졸리니깐요. 아기를 누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같은 침대에서 잤을 때 영아 돌연사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또는 부모와 다른 방을 썼을 때 그니까 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유 후에 그대로 그러니까 트름을 시키더라도 간혹 구토를 할 때가 있어요. 구토를 해서 역류를 했는데 우리가 구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다른 방에 있어서 아기가 이제 뭐 이제 좀 끙끙끙끙 이렇게 소리를 냈겠죠. 근데도 그거를 듣지 못하고 멀리 있었다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이제 심장 정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영아 돌연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침대 같은 방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배 위에 베개나 쿠션을 올려놨을 때도 영아 돌연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기가 이제 엄마 품에 있을 때 배가 되게 묵직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편안함을 느끼고 잘 자요. 근데 저희가 자는 아기를 내려놓을 때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배가 갑자기 허전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깨겠죠. 그러면 아기가 자꾸 뭔가 내려놓으면 깨고 내려놓으면 깨고 하니까 사모님들이 배 위에다가 무거운 거를 올려놓으시거든요. 뭐 베개나 쿠션 같은 거. 근데 아기가 쪼끔 움직이면서 이 쿠션이 위로 가서 얼굴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 위에 베개나 쿠션을 올리지 않고 만약에 아기가 너무 잠을 잘 못 듣는 것 같다 하시면은 그 용도로 나온 게 있어요. 배를 눌러주는 용도로. 그러니까 양 사이드에 이제 좁쌀 같은 무게감이 있는 게 들어있고 이제 위에 살짝 눌러주는 거 이거 뭐 머미 땡땡이라고 하면 아실까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나온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엎드려 재우지 않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저희가 배가 묵직하면 잘 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자는 아기들 가끔 엎드려서 재울 때 있는데 엎드려서 재우면은 아기가 고개를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엎드려 놔도 자다가 이렇게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인이나 뭐 유아 같은 경우는 코가 막히면은 자연적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영아 신생아는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센서가 덜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잠시 후에 뉴스에서 나오겠지만 남자아이 그러니까 신생아 중에서도 남자일수록 고개를 돌릴 수 있는 확률이 더 적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절대로 이제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지만요. 엎드려 재우는 거는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같은 방 다른 침대에서 자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또 온열 스트레스 그러니까 너무 집이 더워도 영하 돌연사가 발생이 된다고 해요. 지금은 산모님들이 온도 잘 맞춰 주시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 이제 부모님들이 와 계시는 경우 가 보면은 집의 온도가 27도, 8도 막 이렇게 올려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아기한테는 너무 더워요. 이제 산모님한테는 괜찮지만 신생아실 조리원에서 신생아실이 지금 가장 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가 보면 한 24도, 25도 이 정도 될 거예요. 그게 가장 아기한테 좋은 온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놓는 거고 그리고 산모님들도 집에 가시면 겨울에는 25도, 26도, 뭐 25도 이렇게 해 주시고 여름에는 24도, 25도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겨울에 아기가 태열이 올라왔다고 해서 뭐 인터넷 찾아보고 막 21도, 22도 이렇게 맞추는 분 계세요. 부모님들은 옷을 막 엄청 두껍게 입고 아기는 막 반팔 슈트 같은 거 입혀 놓고 이렇게 이제 그 태열 때문에 그렇게 케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호흡기 질환을 얻는 게 나은지 아니면 피부 질환을 얻는 게 나은지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태열이 났을 때 내 눈에 보이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온도를 낮춰 주시는 건데 21도, 22도로 온도를 낮추면은 아기는 분명히 호흡기 질환이 옵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온도는 24도, 25도, 26도 이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세요.
네. 그럼 없는 걸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제 심장 정지부터 배워볼게요. 왜냐면은 심장 정지 심폐소생술이 실습하기가 조금 더 어렵고요. 기도폐쇄는 심폐소생술보다 좀 더 쉽기 때문에 심장 정지가 됐을 때 응급처치로 심폐소생술 하는 것부터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폐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 정지는요, 저희 기사 하나만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화면이 갑자기 안 열리네요. 영상이 안 열려서 제가 이 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영아 돌연사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올해 전국적으로도 영아 돌연사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모와 함께 잤을 때 그때 영아 돌연사가 많이 발생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기사에서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다시 찾아서 기사를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런 이제 영아 돌연사가 발생이 됐습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이거는 지금 2015년도 그때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때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제 영아 돌연사는 발생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 프랑스에서는 영아 돌연사가 계속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어떤 캠페인을 했었냐면은 엎드려 재우지 않기 캠페인을 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캠페인 이후로 영아 돌연사가 정말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이제 엎드려 재우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이런 슬로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심장 정지 환자 발생 장소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거는 지금 성인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으로 봤을 때 심장 정지 환자가 발생하는 장소는 50% 정도는 가정이고, 그리고 30% 정도가 공공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장소라고 하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하철역이나 그런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회사나 이런 곳일 수도 있겠죠. 네, 학교 이런 것도 되고요. 근데 여기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은 영아 심정지 환자 발생 장소는 90%가 다 가정입니다. 이 부분을 혹시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영아는 사실 외부로 뭐 유치원을 다니거나 어린이집 다니거나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영아 심정지가 발생이 됐다면 대부분이 가정이었다라는 통계고, 그리고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이 꼭 영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 강사 소개를 할 때 적십자사 프리랜서 강사로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의무 교육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매년 1년에 4시간씩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으세요. 의무교육.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승진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고, 또는 그 이후에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낼 건데 초중고 선생님들도 의무교육 대상자예요. 그래서 1년에 3시간씩 꼭 의무교육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으로 승진이 되거나 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의무교육으로 바뀌고 전환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영아를 키우는 부모가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응급처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산모님들은 지금 공공기관 산후조리원에 계시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요. 이제 지금 비대면이고 코로나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혜택 받으신 거니까
오늘 꼭 교육 잘 받으시고 이제 응급처치에 잘 대응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정지에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심정지가 발생이 됐을 때 내가 심장 압박을 시행해야 되는 시간 최소 4분 이내에는 심폐소생술을 진행해 주셔야 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4분이 지나면은 뇌는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이 됩니다. 영구적인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장이 정지됐고 심장이 정지됐으면 심장에서 피를 전신으로 계속 보내주고 받고 보내주고 받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심장이 멈춘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피를 전신으로 보내주지 못하니까 모든 전신은 다 지금 혈액순환이 멈춘 상태. 혈액순환이 천천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떤 기관도 잠깐 혈액순환이 멈춘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손상이 되는 기관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뇌는 한번 혈액순환이 멈추기 시작하면은 그쪽 부위는 영구적인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5분부터는 왼쪽 팔마비, 6분은 오른쪽 팔마비, 7분은 이제 다리마비, 그리고 10분이 넘어가면 전신마비, 뇌사 상태로 또 뇌사 상태로 이제 몇 년 동안 살다가 사망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병원 생활할 때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환자실에서는 이렇게 심정지가 발생이 됐을 때 골든타임이 지켜지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고 완전 전신 다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뇌사 상태로 침상 생활을 하시거나 이런 환자분들을 되게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심장정지 환자가 발견이 된다면은 4분 이내에 빨리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정지로 발생이 된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요, 의식 확인인데요. 저희가 누군가가 쓰러져 있고 그게 이제 내 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쓰러져 있고 호흡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확인했을 때 호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예를 들어 길 가다가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는데 119에 먼저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가 보니까 숨을 쉬고 있거나 그냥 자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술 취해서 뭐 이제 바닥에 쓰러졌다거나 잠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식 확인을 하고 의식이 없으면 119에 신고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아를 의식 확인하는 방법은 영아가 쓰러졌을 때 의식을 확인하는 방법은 발바닥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인이나 소아는 어깨를 두드릴 거예요.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니? 뭐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서 의식 확인을 해주실 건데 영아 같은 경우는 발바닥에 지금 12개월까지는 신경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예민한 시기고요. 그리고 12개월 이상부터는 이 신경도 이제 저희가 성인을 발바닥을 이렇게 긁었을 때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지만 영아의 발바닥을 이렇게 긁으면은요. 그 부채꼴 모양처럼 발바닥이 쫙 펴집니다. 그게 지금 이제 신경계 검사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아기만 발바닥 의식 확인하는 게 해당이 됩니다. 발바닥 의식 확인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두드리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톡톡톡톡 쳐주면서 아기야 괜찮니? 의식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이게 첫 번째. 아가야 괜찮니? 네, 이렇게 의식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보신 걸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의식 확인을 했더니 아기가 깨어나지 않아요. 발바닥을 두드리고 자극을 해도 아기가 깨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119에 신고하고 자동 제세동기를 요청해 주셔야 되세요. 여기서 자동 제세동기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자동 심장 충격기는
세대수가 많은 곳은 이제 동마다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대수가 적은 곳은 두 동, 세 동 또는 아파트 이제 한 아파트에 한 대, 그래서 관리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모님들이 자세히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 동네 또는 우리 아파트 자동 제세동기가 어디 있었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의무적으로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급이 잘 된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꼭 가져와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요청을 하는데 119 신고랑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정이라면 뭐 배우자분한테 119에 신고하고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다 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시고요. 여기가 가정이 아니라 외부라면은 정확하게 지목을 해주셔야 되세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하면은 굉장히 막 웅성웅성거리는데 누구가 신고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쳐다보다가 시간이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119에 신고를 이제 하시려면은 정확하게 지목을 해주셔야 되세요. 뭐 빨간 옷 입으신 여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검정색 옷 입은 남자분은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누구한테 시키는 건지 지목을 해주셔야 되세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기 빨간 옷 입은 여자분 119 신고해 주시고요. 파란 옷 입은 남자분은 자동 제세동기 좀 가져다 주세요. 네. 세 번째는 첫 번째 의식 확인, 두 번째 119랑 자동 심장 충격기 요청을 했고, 세 번째는 호흡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의식 확인하고 호흡 확인하고 그리고 호흡이 없을 때 119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왜냐면은 119에 신고가 지체되면은 전문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계속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으면 무조건 119 신고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호흡을 확인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그 7번 방에 손님인가? 7번 방의 비밀인가? 7번 방의 손님인가요? 7번 방의 비밀인가요? 손님이에요? 아, 선물? 아, 죄송. 아, 7번 방의 선물이요? 아, 네. 7번 방의 선물 그 영화에서 보시면은 이제 초등학생 아이가 가방 메고 막 뛰어가는데 넘어졌잖아요. 그때 주인공이 가서 하는 행동이 이제 호흡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귀로 호흡을 듣고 그리고 볼로 그 공기를 느끼고 눈으로 가슴을 확인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호흡 확인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면은 너무 다급한 상황에 내가 뭐 느껴지지도 않고 너무 이제 막 시간만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호흡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얼굴, 가슴, 배, 가슴, 얼굴 이렇게 한번 스캔을 하는데 이 시간은 10초 미만으로 10초가 경과되면 안 돼요. 10초 이내로 호흡을 하는지 한번 싹 훑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호흡이 없으면은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기들은 복식호흡을 해요. 저희는 복식호흡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는 다이어트 할 때 복식호흡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복식호흡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기들은 복식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기가 숨을 쉰다면 배가 네, 이렇게 눈에 보이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오자동실 할 때 아기가 호흡을 하는지 눈으로 확인해 봐 주세요. 그래서 머리, 가슴, 배 이렇게 호흡 확인해 주시고 10초 이내로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흡 확인을 한 다음에는 네 번째는 호흡이 없으면은 바로 심장 압박으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흡이 없어도 심장 압박을 해야 되고 호흡이 있지만 비정상일 때. 그러니까 아기들은 되게
이렇게 좀 빠르게 호흡을 하지만 그렇다고 막 멈췄다가 한참 있다가 호흡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호흡음이 비정상적이거나 호흡 소리가 막 "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호흡을 이제 한참 쉬었다가 하거나 이렇게 비정상 호흡일 때도 심장 압박을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심장 압박은 30 회를 누를 건데 어디로 누르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3 개를 펼쳐 보시고요. 저는 지금 이 2개 손가락이 더 길이가 맞아요. 이거 2 개로 하면은 한쪽은 이렇게 구부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2 개로 하셔도 되시고 이거 2 개로 진행하셔도 되세요. 내가 누르기 압박하기 좋은 손가락으로 압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도가 이런 각도가 아니고요. 90 도로 직각으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누를 때는 인제 누른 만큼 떼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면 저희가 그 스포이드를 생각하면 스포이드를 꽉 눌렀는데 그만큼 떼지 않고 반만 떼면은 스포이드에 물이 반만 들어오잖아요. 근데 심장도 똑같아요. 저희가 심장을 꾹 눌렀지만 그만큼 떼줘야지만 혈액을 가득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전신으로 보내줄 수가 있는데, 반만 떼고 반만 누르면은 반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뇌까지 보내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을 꾹 누르고 누른 만큼 떼주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르는 위치는 이제 양쪽 유두선을 일직선으로 그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기의 유두를 양쪽 일직선으로 그은 다음에 중앙에서 아래쪽으로 손가락 2 개를 대고 이렇게 90도 각도로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르는 깊이는 4 센티예요. 4 센티. 4 센티고, 그리고 4 센티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저희가 엄지손가락을 펼치면 엄지손가락의 길이가 5 센티예요. 5 센티는 성인 가슴 압박하는 깊이고요. 5 센티고 여기서 쪼끔 1 센티 정도 덜 해서 한 마디 반 정도, 이 정도 하면은 4 센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 센티를 압박하고 떼주고 압박하고 떼주고 이거를 30회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30회 하면 그러면 끝이냐, 그냥 119 올 때까지 30 회만 하고 기다리면 되냐? 그거 아니죠. 30회 하고 호흡 2번 넣고 또 가슴 압박 30회 하고 또 호흡 2번 넣고 이거를 계속 119가 도착할 때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음 이게 저희만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슴 압박을 30 회씩 몇 번까지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예. 손가락이 막 나중에는 진짜 손가락이요 계속 이렇게 구부러져요. 저도 영상 촬영하면서 혼자 이제 계속 찍고 뭐 다시 돌리고 찍고 다시 돌리고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손가락이 계속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너무 힘을 계속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 2분 다 같이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손가락은 꼭 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압박하다가 도저히 손가락이 자꾸 꺾이고 너무 힘들다 하면은 상대편 배우자가 이제 다시 진행하시면 되니깐요. 그래서 교육을 2분 다 받으시기를 이제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직접 실습해 보지 않으면은 4 센티가 얼마큼이지? 어떤 속도지? 이거를 계속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거고, 대면으로 소방서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모형을 눌러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형을 꼭 눌러보고 '아 이 깊이구나.' 이렇게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가능하시다면은 뭐 이제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90 도로 누르는 거구나.' 한 번이라도 몸으로 체험을 해 봤다면은 이제 응급 상황에 내 몸이 기억하고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양쪽 유두를 일직선으로 해서 중앙에서 아래쪽으로 두 손가락을 놓고 압박을 하실 건데 30 회인데 속도는 어떻게 하냐면요. 1 분이 60 초죠. 60 초에 100 에서 120 회예요, 속도가. 그러면 1 초당 거의 2 회네요.
그래서 1초당 2회 정도로 압박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30회를 누르는 동안 몇 초가 소요되는 걸까요? 네. 한 15초에서 18초 이 정도 소요가 되면 맞겠네요. 그쵸? 그래서 1초에 2회 또는 2초에 3회 정도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0회 진행해 주시는데 깊이는 4cm, 위치는 양쪽 유두를 일직선으로 놓고 아래쪽에 손가락 2개를 놓고 90도 각도로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심장을 압박할 때 아기의 고개 이제 이마를 제가 살짝 이렇게 젖혔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기도를 살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살짝 열어준 상태에서 심장을 압박하시고 그리고 이 손은 떼지 않고 그대로 인공호흡할 때 이제 이쪽 손만 대고 인공호흡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저희가 아기의 이제 이마를 뒤로, 고개를 뒤로 살짝만 이제 고개를 젖혀주는데 이때는 너무 많이 고개를 뒤로 하면은 기도가 오히려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의 이마를 잡고 뒤로 젖힐 때는 귀의 모양이 바닥이랑 수평이 되게 바닥이 또 일자, 귀도 일자 이렇게 이 정도로 살짝만 고개를 뒤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는 이제 인공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심장 압박 30회를 하고 인공호흡을 2회 하실 거예요. 인공호흡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심장 정지 환자가 발생이 되면 심장 압박부터 하고 심장에 있는 혈액 안에 있는 지금 이제 혈액 안에 있는 혈액에는 산소가 다 붙어 있잖아요. 저희 적혈구에는 산소가 붙어 있는데 그 산소를 같이 공급해주고 그 공급이 됐기 때문에 호흡은 그 다음에 넣어주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인공호흡을 할 때는 이마 한 손으로 이마를 살짝 고개를 이제 뒤로 해주고 기도를 확보시켜주고 그리고 한쪽 손가락으로는 턱을 잡아주는데 턱을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세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잡을 때 아기의 목을 꽉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호흡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손가락 2개로 턱만 살짝 이렇게 잡아주고 인공호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인공호흡 할 때는 성인이랑 소아는 코를 막고 내 입을 덮으면 돼요. 근데 영아는 코와 입 사이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코와 입을 내 입으로 다 덮은 상태에서 호흡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아기의 기도를 열어주고 그리고 코와 입을 내 입으로 다 덮어요. 다 덮은 다음에 호흡을 넣어주는 방법은 후, 후, 이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숨을 쉴 때 이 정도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숨을 넣어주면은 안 돼요. 너무 많이 넣어주면은 폐에 오히려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숨 쉬는 정도, 그 기본 호흡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후, 후, 이 정도만 넣어주실 거고, 여기 입과 코를 구조자의 입으로 모두 덮고, 옆눈으로는 가슴이 올라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잘 넣었다면 아기의 가슴이 이렇게 확장돼요. 그래서 눈으로 호흡이 잘 들어가는지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후 불어주시면 되고, 속도는 1초에 한 번씩. 1초에 한 번씩 총 2회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초가 되겠네요.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압박 30회 하고 그리고 인공호흡 하는 것까지 잘 보세요. 여기 가슴 보이시나요? 네네. 가슴이 올라왔죠. 지금 이거는 모형이어서 이렇게 이제 살짝만 올라온 거고 저희가 실제로 아기한테 호흡을 넣은다면은 눈에 모형보다는 좀 더 잘 보이게 가슴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사항은 코와 입을 다 덮어야 되고 그리고 호흡을 후, 후 그냥 기본 호흡 정도만 가볍게 넣으시면 되시고요. 너무 세게 하면은 아기한테 더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이제 순서를 설명을 드릴게요. 심장 정지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순서. 첫 번째는 의식 확인이에요. 저희가 아기한테는 의식 확인을 어떻게 했었죠? 네. 발바닥을 두드리면서 발바닥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다, 영아기는. 그래서 발바닥을 두드리면서 발바닥을 자극하면서 의식 확인을 했어요. 아기야 괜찮니? 발바닥을 두드렸고 그리고 이제 발바닥을 두드렸는데도 의식이 없어요. 정말로 아기가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19랑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을 했어요. 이때는 정확하게 지목해서 빨간 옷 입으신 여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검정색 옷 입은 남자분은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지목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호흡을 확인하는데 호흡 확인은 그냥 얼굴, 가슴, 배, 가슴, 얼굴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서 스캔으로 그냥 한번 훑어보면서 빠르게 10초 미만으로 확인을 하고 호흡이 없다면 심장 압박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심장 압박을 하는 방법은 이제 양쪽 유두 일직선으로 중앙에서 아래쪽으로 손가락 두 개를 놓고 90도 각도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누를 때는 이제 아기의 이마에 손을 얹고 살짝 기도를 살짝만 열어주세요. 너무 많이 젖히면은 오히려 기도가 막혀서 숨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살짝만 젖힌 상태에서 양쪽 유두 일직선 중앙에서 90도 각도로 30회. 네. 만약에 제가 30회 이제 이거 넣을 때 이렇게 서 있으면은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 이 딸깍딸깍딸깍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산모님들이 실습을 진행해 보시면은 이만큼 눌러야지만 딸깍딸깍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라도 꼭 뭐 소방서나 이런 곳에서 이제 모형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누르면은 이제 속도를 정확하게 누르면 파란불이 들어오고 속도를 지금 누르고 있지 않으니까 빨간불이 들어온 거고요. 너무 느리게 누르거나 하면 주황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0회를 눌러주시고 이 다음에는 여기 4번 심장 압박을 했고 5번 인공호흡. 인공호흡은 2회를 하는데 가볍게 1초당 1회씩 2번 해서 입과 코를 내 입으로 손가락으로 아래 턱을 살짝 받쳐주고요. 그리고 입과 코를 내 입으로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여기 이제 아기한테 호흡을 넣을 때 가슴이 올라오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지금. 옆으로, 옆눈으로 아기의 가슴을 보면서 후, 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호흡을 넣고 중단하는 게 아니라 다시 30회를 가슴 압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산모님들이 이제 진짜 응급처치 진행을 한다면은 30회 그냥 속으로 세우셔도 되지만
이제 소리로 말하면서 이제 하면은 30회를 정확히 압박하고 호흡 넣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의 순서로 응급처치를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왔다면은, 누군가가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많은 연구를 했을 때,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사실은 뭐냐면은, 인공호흡을 했을 때랑 그냥 심폐소생술, 심장 압박만 했을 때랑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의 경과가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인공호흡을 이제 망설이잖아요, 저희가.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감염병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인공호흡을 할 수가 없다. 이럴 때 망설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인공호흡을 배웠는데 정확히 늘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래서 망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응급처치를 아예 안 하게 된대요. 또는 시간이 지연되거나.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 할 때 심장 압박, 가슴 압박만 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이제 바뀌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꺼려진다면 인공호흡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바뀌었지만, 지금 저희가 배우는 거는 우리 아이인 거잖아요. 우리 아이였을 때는 인공호흡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영유아기 때는 거의 심장 정지가, 이제 성인일 경우에는 뭐 질환에 의해서, 또는 다른 심장 질환에 의해서, 또는 다른 질환에 의해서 심장 정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지만, 신생아 영아는 심장 정지가 되는 확률은 호흡이 되지 않아서, 호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오래 두었을 때 심장 정지가 되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 상황에서 이제 심장이 정지된 상태가 더 많기 때문에 호흡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호흡을 넣을 때 호흡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무언가 음식물이 지금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배울 하임리법을 해서 음식물을 빼주고 심장 압박을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은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30회 30회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했다. 저희가 아까 요청했잖아요. 119랑 자동 심장 충격기를요.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사용하셔야 되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열고 부착하고 뭐 하는 사이에 아기를 그냥 두면 안 되고, 누군가는 압박을 하고 호흡을 넣어주고 이렇게 30대 1로 계속 진행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심장을 그냥 두지 않고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외에 다른 사람이 가방을 열고 뭐 부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했을 때 예후는 2배가 더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꼭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한번 볼까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방을 열고 전원만 키면, 전원 키자마자 기계에서 기계음이 나와요. 뭐를 눌러주세요. 뭐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패드를 부착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요청하는 대로만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는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는 대부분 기계 종류가 엄청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다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전원을 켠다. 가방을 열고 전원을 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패드를 부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줘야 되는데,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패드를 부착해서 그 패드를 통해서 전기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가 들어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나오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드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의 패드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그림대로 그림의 한쪽 패드에는 앞면에 있어요. 아기의
가슴에 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뭐 반대쪽 패드에는 뒤쪽 등에 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패드를 부착하면 애기한테 패드를 부착했으니까 뭐 방송에서 그 다음 상황은 뭐냐면 심장을 분석해야 돼요. 이 패드가.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또는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심장 압박을 계속 하다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심장 압박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패드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아,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심장 압박을 하지 않고 심장 리듬 분석 중입니다. 비켜나세요. 라고 하면은 환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만. 그때만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심장 리듬을 분석했습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가슴 압박해 주시고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라고 방송이 나오고 충전 중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모으고 있는 상태를 충전 중이라고 하고 그때 이제 가슴 압박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주황색 버튼을 눌러서 전기 충격을 시행하세요 라고 나오면은 그때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또 한 번 방송에서 나와요. 그러면 환자에게서 떨어지고 주황색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전기가 꽝 심장으로 전기 충격이 전달이 됩니다. 즉시 이제 전기 충격을 줬고 그 다음에는 그 심장 리듬을 읽는 그 다음 텀은 2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분 동안 다시 30대 2로 심장 압박을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조금 어려우시죠? 띠루리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영상 찾고서 다시 비디오를 켜드릴게요. 잘 보고 계시는 걸까요? 채팅 좀 남겨주세요.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자동 심장 충격기. 잠시만요. 1분만 쉴게요. 성인 환자용입니다. 어린이 환자용입니다. 환자의 상의를 벗겨주십시오. 패드 상자에서 패드를 꺼내 환자의 피부에 붙여주십시오. 패드는 환자의 등과 가슴에 크림과 같이 붙여야 합니다. 아, 네. 사모님 혹시 패드 여기 상자에서 지금 패드를 꺼내 화면 보이실까요? 패드를 확실하게 눌러 붙여야 합니다. 패드는 환자의 등과 가슴에 크림과 같이 붙여야 합니다. 패드를 확실하게 눌러 붙여야 합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심전도를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환자에게 잘 보이시는구나. 잠시만요. 여기로 하고.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실까요? 사모님? 네. 한 번만요. 지금 이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보세요. 이렇게 모든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이제 같은 모양, 같은 색깔이 아니라 다 틀려요. 왜냐면은 그 회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교육용으로 제가 구매를 한 심장 충격기예요. 그냥 이제 정말로 충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제가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도 이제 모두 비슷해요. 그리고 적십자사에서 교육할 때도 이런 심장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 기능이 다 비슷해요. 단추는 3개가 있고
그리고 이 중에 하나는 전원이고 하나는 자동 심장 충격 주는 버튼이고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고요. 전원을 누르면은 전원을 누르면 기계에서 기계음이 나와요. 그래서 뭐 패드를 부착해 주세요. 패드를 정확하게 부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보고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환자용입니다. 어린이 환자용입니다. 환자의 상의를 벗겨주십시오. 막 엄청 급해요. 패드 지금. 상자에서 패드를 꺼내 네. 환자의 피부에 패드에 붙여주십시오.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패드는 어디에 환자의 붙여야 등과 되는지. 가슴에 그림과 같이 붙여야 합니다. 아기는 앞면에, 패드 상자에서 패드를 하나는 꺼내 앞면에. 환자의 패드를 확실하게 눌러 붙여야 합니다. 네. 또 한쪽은 패드는 환자의 등에 등과 가슴에 그림과 같이 붙여야 붙여주시면 합니다. 되세요. 근데 성인일 패드를 경우에는 확실하게 눌러 붙여야 둘 합니다. 다 앞면에 붙여요. 한쪽은 쇄골, 한쪽은 환자에게서 이제 떨어지십시오. 심전도를 분석 한쪽은 중입니다. 쇄골, 환자에게서 한쪽은 떨어지세요. 왼쪽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가슴, 심전도를 분석 겨드랑이 중입니다. 밑에. 환자에게서 전기 충격이 떨어지세요. 필요합니다. 아기랑 환자에게서 틀리다는 거 기억해 떨어지십시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에게서 모두 떨어지세요. 물러났습니다. 빨간색 전기 충격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열, 열, 스물, 네. 네.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30대 2, 30대 2로 계속 가슴 압박 진행하셨잖아요. 근데 전기 충격기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화면에서는 제가 혼자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화면이, 누군가가 있다면은 심장 압박을 진행을 계속하고 있어야 되고, 저는 이제 풀러서 부착하고 이거를 또 다른 한 사람이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슴 압박이랑 뭐 심폐소생술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제 심폐소생술, 심장정지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하는 영아 심폐소생술하는 방법은 다 배우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은 기도 폐쇄 진행할 건데요. 기도 폐쇄 됐을 때 응급처치로 하임리법을 수업을 들으실 건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궁금하신 사항 또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하고 싶으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한 1분만 쉬었다가 수업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어요.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1분만 쉬었다가 기도 폐쇄 됐을 때 응급처치 하임리법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1분만요.
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시 30분까지 수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19분 정도, 18분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산모님들이 영상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대면 수업이 아니라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지루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응급처치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게 저도 처음이거든요. 계속 대면으로 진행을 했었고, 이 비대면으로 하기에는 저도 정말 많이 힘든 수업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고3 수업을 할 때 그 간호학원에서 고3 수업을 진행할 때, 와, 진짜 이 수업 진짜 너무 힘들다. 이 고3 수업 성공하면은 어디 가서도 수업할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리원 수업은 고3 수업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네. 응급처치 비대면 수업은,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실습을 제대로 진행하고 계시는지 다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조금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따라와 주고 계신 거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유튜브 찍는 느낌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 저희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예방은 심장 정지는 지금 했고 기도 폐쇄가 됐을 때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예방할 수 있으면 좋지만 언제까지 예방이 되냐면은 분유수유, 모유수유, 수유에 의한 기도 폐쇄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이제 역류방지 쿠션을 이용하거나 했을 때 막을 수 있고, 하지만 언제가 문제냐면은 아기가 걸어 다니거나 기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거는 이제 사탕. 한 두세 살 정도 이때는 사탕이 목에 걸리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제 주변에도 있고 저도 있고. 그래서 아기들이 사탕 먹다가 목에 걸렸을 때 정말 등만 잘 쳐줘도 네, 배출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제 기도 폐쇄가 왜 될 수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물을 삼켰을 때 공기와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한 번 겹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 겹치는 곳을 인두라고 하는데요. 인두에서 음식물과 공기가 같은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인두는 공기도 지나가고 음식물도 지나갈 수 있는 통로인 거예요. 근데 이 통로에서 공기는 기도로 가고 음식물은 식도로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이때 뭐 말하면서 먹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이제 그러니까 삼키지 못하고 큰 덩어리가 들어가서 막혔다거나 하면은 공기까지 흐름이 다 막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막혔을 때 저희가 생각을 해보세요. 호수에 막 물이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돌멩이가 꽉 막혔어요. 그러면은 호수 뒤쪽이 점점 부풀겠죠? 그러면 호수의 돌멩이를 뺄 수 있는 방법은 이 뒤에 불룩 튀어나온 그 부분을 꽉 눌러서 돌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을 줘서 이제 압력에 의해서 돌이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기도가 막혔을 때 복부에 압력을 주는 하임리히법이 지금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혼자 있을 때 이제 내가 음식물이 막혔다 그러면 정말 상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데 음식물이 막히면 막 전화기를 찾아서 이제 뭐 배우자한테 연락을 하거나 막 119에 요청하거나 근데 그 사이에 저희는 막 점점 숨은 막히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19에 연락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119에 연락한 다음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의자가 이렇게 있다면은 의자에 저희가 몸을 기대고 복부를 의자로 압력을 시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기침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침하려면 복부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기침을 했을 때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기침을 유도해도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의자 같은 데에다가 내 배를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다면, 누군가 있지 않다면요. 그렇게 해서도 제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기억하셨다가 혹시나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한번 해보시면은 그렇게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있지 않고 누군가가 기도가 막힌 거를 발견했다면은 그게 영화였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첫 번째는 환자를 확인해야 되겠죠. 정말 음식물이 막힌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건지 해서 확인을 했는데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음식물이 반이나 뭐 3분의 2가 막혔다면은 씩씩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날 거예요. 그렇게 소리가 나는지 또는 호흡이 안 돼서 이제 공기의 흐름을 막아서 얼굴이 호흡이 안 된 상태에서 뭐 파랗게 변색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인지를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정말로 응급 상황이라면은 119에 신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19에 신고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등 두드리기 5회를 하고 심장 압박을 5회를 하고 이거를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배우는 거는 하임리히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영아 하임리히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0에서 12개월까지만 해당이 되세요. 아기가 진짜 기도가 막힌 건지 호흡이 어려운 건지 확인을 하고 119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바로 등 두드리기를 하는데 등 두드리기 하는 방법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기를 이제 어떻게 등을 두드리냐면은 뭐 돌려서 이렇게 한다면은 아기가 목을 가눌 수 있는 상태라면 괜찮지만 목을 가누지 못하면은 더 호흡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그냥 돌려서 등을 두드리면은 안 되고 이거는 12개월 이상일 때 돌려서 등을 두드리고 뭐 다시 복부를 압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12개월 미만에는요. 아기의 턱을 V라인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은 아기의 입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양쪽 턱을 내 손으로 V라인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내 팔을 아기 배에다가 일직선으로 붙여주시고 이 상태에서 바로 돌려요. 이렇게. 네. 그러면 아기가 이렇게 내 팔에 매달렸네요. 이렇게 안전하게 매달리게 한 다음에 다리에다가 허벅지에다가 아기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기의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압력에 의해서 빠져나오는 거를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상태에서 등을 5번 쳐주는데 등을 쳐주는 위치는 어디냐면은 양쪽 견갑골 중앙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개뼈라고도 하죠. 날개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날개뼈 중앙을 손으로 쳐주는데 그냥 이렇게 쳐주는 게 아니라 밀어치듯이 이렇게 이렇게 위로 밀어치듯이 5번을 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 네, 주말에 영상 촬영했더니 이제 손이 멍들었나 봐요. 엄청 아프네. 이렇게 밀어칠 때 1초에 1회씩 5번을 쳐주시면 되세요. 총 5초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아까 심장 압박할 때는 1초에 2회 또는 뭐 2초에 3회 이렇게 속도였고 호흡을 넣을 때는 1초에 1회였잖아요. 등을 두드릴 때도 1초에 1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번 등을 쳐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애기 입에 뭐가 나왔네? 그러면 손가락으로 살짝 펴주시면 되시고요. 돌렸을 때 입에 뭐 나왔으면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빼주시고 나오지 않았다면은 심장 압박을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유아나 성인이라면은 복부를 압력해가지고 막 이렇게 복부를 꾹꾹 눌러서 뱉어내게 할 수 있는데 영아는 복부를 압력하면 이제 장기가 손상될 수가 있어요. 복부에 있는 장기가. 그렇기 때문에 복부를 압력하지 않고 가슴 압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 5회를 눌러주는데 아까 저희가 턱을 V라인으로 잡고 팔에 기대게 하고 이 팔을 또 다리에 대고 이렇게 해서 5번 진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기의 머리 뒤쪽을 잡고
샌드위치 방법으로. 그러니까 내 팔과 아기 그리고 반대쪽 팔이 다 일자로 수평이 된 상태에서 아기를 이제 안전하게 잡고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반대쪽으로 내 허벅지 다리에 아기 또 내 팔을 놓고 내 팔 위에 아기가 있고 이 상태에서 양쪽 유두 일직선으로 중앙에 5번 압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번. 이때는 저희가 그 심폐소생술 심장 압박할 때 5번 눌렀던 것처럼 똑같이 그 속도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5번 했고 또 이렇게 V라인을 잡고 샌드위치 방법으로 반대쪽으로 돌린 다음에 반대쪽 허벅지에 놓고 하나, 둘, 셋, 넷, 5번 쳐주시면 되세요. 이제 지금 몇 분인지? 네, 조금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게 영아가 아니라 유아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 입에 뭐가 막혔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호흡을 안 하고 있다면은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아기의 뒤로 가서 아기의 앞쪽을 잡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등을 치다가 앞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리 사이에 내 다리를 이제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호흡이 안 돼서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기댈 수 있도록. 이거는 지금 영아 이상부터 성인, 노인 다 해당이 되세요. 환자 앞으로 가서 환자 앞에 손을 잡아주고, 손으로 앞을 막아주고, 그리고 등을 두드리는데 살짝 숙이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 쳐주고, 그리고 복부를 이제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게 이제 어디를 누르냐면 배꼽이랑 명치 중앙에 손을 대고 반대쪽으로 손을 감싸주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쪽을요. 그리고 안으로 당기는 거죠. 복부를 압력하는 거예요. 하임리버. 복부를 압력하는데 당길 때는 환자가 지금 마네킹이어서 그렇고 환자는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겠죠. 그 상태에서 방향이 후상방이에요. 후상방으로 하나, 둘, 셋, 넷, 5번 이렇게 해서 복부를 압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등 5번, 복부 압력 5번. 그래서 저희가 영화는 아까 이제 V라인 턱 잡고 돌리고 다시 돌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거를 영상으로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은 기도패드 하임리법 양쪽 턱을 잡고 아기를 뒤집는다. 뒤집은 상태에서 이제 양쪽 견갑골 사이를 5번 1초에 한 번씩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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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밀어치듯이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쪽을 돌려서 심장 압박 5번. 그래서 1초에 2회 정도 속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볼게요. V라인으로 잡고 아기를 돌려서 네. 이렇게 하임리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이제 심폐소생술이랑 하임리법, 기도폐쇄, 심장 정지가 됐을 때 하는 응급처치법으로 심폐소생술, 영아 심폐소생술을 배웠고요. 영아 심폐소생술이랑 성인 심폐소생술이랑 차이점은 손가락 2개로 누르는 거랑 그리고 이제 의식 확인할 때 어깨를 두드리지 않고 발바닥을 두드리는 거 그거 차이가 있었고요. 또 호흡을 넣을 때
코와 입을 다 내 입으로 막았었잖아요, 영아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기도 폐쇄가 됐을 때 하임리법으로 음식물을 빼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교육을 드렸어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면은 여기 구급함 준비 물품을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신생아 키울 때 사실 구급함에 뭐 물품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의료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필요한 것만 사서 쓰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2살 아이가 이제 2살, 그리고 영아기를 지나서 걷기 시작하니까 막 엄청 이제 많이 넘어지고 그리고 다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일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지금 화면에 담아 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까지거나 상처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멸균된 생리식염수로 그 부위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피가 나거나 하면은 뭐 손수건으로 이제 지혈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휴지, 물티슈 이런 거 사용 많이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더 상처에 염증을 줄 수가 있고, 염증이 생기면은 흉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상처 부위를 세척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멸균 꺼즈로 덮어서 병원에 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그렇게 큰 상처가 아니라면은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한 다음에 마르면 듀오덤으로 붙이면은 가장 효과가 좋긴 합니다. 저희 연고 바르고 이제 데일밴드 붙이고 하는 거는 피부과에서 진짜 싫어하는 상처 치유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흉터가 잘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처 난 부위는 계속 습하게 해서 이제 상처 치유를 계속 도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듀오덤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심폐소생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만약에 심폐소생술이나 뭐 기도폐쇄, 하임리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은 문자나 카톡 전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교육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채팅으로 한 번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다 들으신 걸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산모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도 조금 흐리고, 그쵸? 지금 산후에 우울감이 있는 거는 산모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호르몬 때문에도 그렇고 누구나 다 우울감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심했고, 저도 계양구 사람인데 이제 조련에 있을 때 지하에 차 대라고 하고 막 한강 갔다 오고 이랬었거든요, 밤에. 산모님들 지금 기분 많이 안 좋고 이러실 때 한 번씩 외출해서 이렇게 차량 이용해서 외출해서 좀 바람 쐬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영양도 잘 챙기고 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기보다는 산모님 몸을 더 많이 챙기는 하루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문자 주시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세요.